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바로 손흥정 감독님의 손 풋볼 아카데미 되겠습니다. 자, 이 아카데미가 사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홈페이지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각종 도시의 체육회와 업무, 협약식까지 맺은 모습들도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아카데미 자체가 얼마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라는 직함 때문에라도 손흥정 감독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흔한말로 이렇게 뭐 교수님이라던가 재활 트레이너 교육하는 모습들, 특히나 여기 보면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이 단체 사진의 모습들, 또 나아가서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또 야유회, 요런 야유회 모습들도 투명하게 다 공개해 놓으신 게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는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영상을 보면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이 학부모가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이 되었다라며 억울해하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손흥정 감독 측의 변호사에게 내가 5억 받아서 1억 줄게 라는 리베이트 제한 자체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징역형까지 살 수 있는 굉장히 중한 사기 범죄에 해당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실체는 어떨까요? 지금 이 손흥정 감독님이 유지하는 아카데미의 규모가요, 돈이나 남을까? 저렇게 운영하셔서 돈이 과연 남긴 하는 거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비밀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5억을 받겠다라고 했었던 이 상대방 층 학부모의 이야기죠. 비밀 유지 조항을 빼면 합의금이 달라졌을까요? 학부모 A씨의 부친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 없이 2천만 원은 안 되냐? 그러면 변호사 비용 하면 남는 것도 없다. 그럼 변호사 비용해서 3천만 원 어떻냐? 내가 왜 처벌 불원서까지 써가면서 그런 짓거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A씨 학부모 아버지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A군 측이 바라는 금액과 손흥정 감독이 드리려고 했던 합의금의 금액 차이가 너무나 컸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5억 원에서 3억 원까지 금액은 계속하여 내려가기도 했었죠. 비밀 유지 조항 없이 2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냐라는 말에 아예 안 될 것 같은 건 이야기도 하지 말자. 나 돈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럼 5억에서 출발해서 3억까지 하신다는 거죠. 내가 10억 이야기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저 지금 돈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존심 너무 상해서 무슨 이야기 하나 들어보러 나온 사람이 2천만 원에는 안 되고 5억, 3억, 억 단위의 합의금만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손 아카데미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이들의 수업 현장 모습이기도 합니다. 황당한 건 이 A군의 아버지가 나중에 보낸 이 카톡 내용을 좀 보십시오. 그런 변호사님 봐서 저도 나쁘게 하고 싶지 않고 저도 전부 다 양보할 테니까 2억 달라고 하시고, 변호사님이 무슨 일 생기면 도와주시고 얘기한 대로 할 테니 그냥 2억에 합의하자 하세요. 더 이상은 저도 양보가 힘듭니다. 변호사님 말대로 합의하면 돈으로 보상받는 거 말고 뭐가 있겠냐. 지금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합의해도 3, 4천은 변호사 비용으로 줘야 한다. 약속한 게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내일이든 모레든 2억 결정되면 바로 합시다. 계속 고민도 많아지고 더 이상 결단을 내야지 안 되겠습니다. 상의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A군의 아버지의 입장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카톡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변호사 측은 지금은 협상 단계가 아니라 이미 저번 금요일 날 합의가 불발되었다고 통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카톡으로도 낮추고 전화로도 낮췄다라는 이 합의금 관련 합의 내용은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사실 A군의 부친은 5월 30일 날 또 전화를 해가지고 합의금 얘기를 한 겁니다.
변호사님,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도 그거 받아서 뭐 이것저것 하고, 그냥 2억이 안 되면 1억 5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러자 변호사는 제가 사정하고 설득해서 1억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단호하셨다. 1억 5천은 말을 안 한 것만 못한 것 같다. 안 한 것만 못하다? 알겠어요. 저도 움직일게요. 이러고 나서 이 A군의 아버지가 멍사진도 언론사에 보내고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말 아이를 위해서 움직이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 협상을 하는, 마치 사업 협상을 하는 모습처럼 비춰질 정도라는 거죠. 결국 A군의 아버지는요, 실제로 움직이고 났었는데, 사실 오키나와 전지훈련 당시의 모습 사진도 이렇게 다 촬영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결국 이 문제의 체벌이 이루어졌는데, 뭐 이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중요한 건 함께 전지훈련을 한 동행 부모들의 이야기가 달랐단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B군의 모친, 그러니까 A군 말고 B군의 모친도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아들도 그 당시 때 20초 안에 들어오지 못하여 허벅지를 맞은 한 명이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현장에 있었다. 체력 훈련이었고 달리기를 하니까 애들이 힘들어했고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해 마지막까지 남게 됐었다. 이 B군의 어머니는요, 훈련 동행을 해서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다고 해요. 체력 훈련으로 다시 끌어올린다고 생각했다. 다만 체벌하는 건 처음 봤다. 우리 아이가 4년 5년을 다녔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좀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과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다. 물론 체벌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 당연한 건 아니다. 하지만 심각하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훈련 과정 중에 하나로 보였다. 4, 5년을 다녔지만 체벌이 처음이라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절대 감정이 실린 벌이 아니었다. 훈련을 끝내고 다 같이 웃으며 밥도 먹었다. 그리고 손흥윤 코치 역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날의 일을 사과했다고 해요. B군의 어머니는 한국 도착하고 휴식기가 끝나자 손 코치가 직접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선처 탄원서가 이렇게 빗발을 쳤습니다. 왜였을까요? 학부모가 말하는 숙소 생활은 달랐어요. 이번엔 C군의 어머니인데요. C군은 아카데미 숙소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 숙소는 춘천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C군은 동료 한 명과 함께 46평 아파트에서 생활한다고 해요. 손 아카데미 측에 따르면 숙소 비용이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손 아카데미 측은 마음껏 뛰어다니라고 아파트 1층을 얻어줬고요. 식비와 간식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C군의 어머니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밥이 너무 잘 나와요. 훈련 끝나는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하고 항상 따뜻한 밥을 먹인다. 숙소에 카드도 있다. 그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 등 간식도 시켜주신다. 그리고 손흥정 감독의 가정 철학을 설명합니다. 감독님은 유럽 축구처럼 아이들이 집에서도 케어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뛸 수 있게 정성껏 챙겨주신다. 경기장에선 무섭지만 밖에서는 그냥 할아버지다. 실제로 코치들은 경기장 밖에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며 아침 7시 30분 코치들이 직접 숙소에서 학생들을 깨워 등교를 시키고 훈련이 끝나면 저녁을 먹이고 숙소로 데려간다고 해요. 결국 C군의 어머니도요, 저도 탄원서를 냈어요. 훗날 축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더라도 아카데미에서의 배움이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해야 하는 인성교육까지 대신 해주셨으니까요. 감독님은 훈련하는 날 에너지를 다 쏟는 것 같아요. 아카데미 운동장이 쩌렁쩌렁 울리죠. 물론 거친 표현도 하십니다. 우리 아들도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감독님이 너무 이해가 돼. 자신은 외부 클럽에 있다 와서 더 잘 느낀다고. 얼마나 선수들을 사랑하는지. 표현이 거칠어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손흥정 감독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동행했던 부모님들이 왜 탄원서를 그렇게까지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정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A군의 학부모는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손흥정 감독이라는 아카데미의 수장이요, 알고 보니 아이들에게 정말 헌신하는 진정한 지도자로서 다른 부모들에게 평가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보여드렸던 그 많은 탄원서, 이 많은 다른 학부모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빗발쳤다란 얘기예요.
그냥 탄원서도 아닙니다. 아주 깨알같이 꽉꽉 탄원서에 글자가 채워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A군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죠? 손흥정 감독이 업계의 신적인 존재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아카데미를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탄원서를 지금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지금 들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에 대한 비판과 그들의 정체, 실체, 신상 공개해야 한다. 손웅정 감독만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 국민적 분노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손웅정 측의 요구한 합의금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쉽게 말해서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훈육에는 체벌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예전엔 당연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려는 의도가 과연 범죄라고 할 수 있느냐? 손흥민 선수도 과거 인터뷰 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혹독한 교육법이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 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떠냐?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을 훈계하려고 했다면 좀 달래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법조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거나 선생님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금도 부모와 교사의 체벌권이 인정이 되냐라는 질문에 이제는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체벌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느냐? 손흥정 감독 역시 체벌은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봉으로 한 대씩 툭툭 쳤다라는 거죠. 부모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체벌은 원칙적 금지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부모와 다른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 엄격한 교육이라 할지라도 체벌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법조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흥정 감독이 무리한 합의금을 낼 바에는 그냥 처벌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합의금 20억 원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 당연하고 당연합니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도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많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손흥정을 고소한 학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오히려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전달을 드렸었죠.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 오히려 우리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억울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학부모들의 모습이죠. 이렇게까지 모자이크를 치고 마스크까지 씌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떳떳하면 얼굴 공개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 학부모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자신은 파렴치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다. 심지어 해당 방송에서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5억을 주시던가라고 얘기한 것이 이렇게까지 와전이 됐다라고 했는데 실상 어땠습니까? 까보니까는 20억이든 불러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얼마든 하겠지라는 아버지 이야기. 5억 밑으로는 합의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라는 이야기. 이게 어떻게 억울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연예인들은 2억씩 3억씩 합의하고 하는데 5억씩 합의하고 이런 판국에 정말 중요한 건 합의하려고 한다면 돈 보상이지 않냐. 5억이 심하지 않냐. 심한 거 아니다. 생각해봐라. 지금 손흥민 선수 이적한다 뭐한다. 유튜브에서 4천억에 이적한다 뭐한다 하는데 그러자 손흥민 선수의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하여 자신들은 반박합니다. 참 황당하죠. 결국 학부모의 측 변호사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녹취에 나왔던 글자는 맞다. 그런데
손흥정 감독 측이 갑자기 태세를 바꾼 맥락이 그 녹취 내용에서 생략되어 있다. 처음엔 1,500에서 2천만 원 합의금을 제시했던 감독인데 3억까지 줄 것처럼 협의하다가 돌별 결렬을 선언했고, 이에 학부모는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언급했던 대목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조건 달며 합의하자고 하여 화가 나서 5억을 거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녹취 내용을 다 들어보면 본인들은 잘못이 없이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2차 가해다. 손흥정 감독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언론 제보 금지, 처벌 불원서 작성 등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런 태도에 너무나 분노했던 학부모가 그 표현으로 구체적 합의금을 얘기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태에 대하여 손흥정 감독의 입장은 그냥 처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손흥정 변호사에게도 합의금 뒷거래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죠? 제가 금액 5억 받으면 변호사님한테 1억 리베이트, 1억 드릴게요 라고까지 말했던 거, 이게 어떻게 손흥정 감독 측의 태도 때문에, 돈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얘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황당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억 제시를 한 건요,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감독을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바로 손흥정 감독 변호인에게 합의금 뒷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행동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도 나왔다. 서정빈 변호사는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여 학생의 아버지 A씨가 손 감독 측의 수억 원대의 합의금을 언급하며 협상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리고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합의 금액이나 혹은 이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소 지나친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법조계의 다른 변호사가 봐도 학부모 측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특히 5억 원 밑으로는 절대 합의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듣고 수억 원대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 서 변호사는요, A씨가 이 축구 아카데미 소속 김형우 변호사에게 합의금 5억을 받아주면 1억 원을 몰래 현금으로 주겠다 라고 뒷거래를 제안한 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는 변호사의 직업 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 원으로 책정하고 1억 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라는 건 의뢰인 측에서는 사기,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학부모 측이 오히려 역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서는요, 2차 가해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손 감독 측에서는 녹취록을 공개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했을 뿐이다.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학부모가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합의금 홧김에 한 말에 불과하다. 녹취록 공개에 대하여 오히려 이것은 2차 가해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차 가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1억 리베이트, 굉장히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런 발언 자체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순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지 않냐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낱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헛소리가 아니라 전문가, 그것도 같은 법조계의 변호사가 볼 때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학부모 측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전에 합의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거액을 요구한 사람으로 모함을 하고 있다. 2차 가해를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도 공개됐는데 2차 가해로 볼 수 있냐? 그러다 보니 이 변호사는요,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까?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냥 녹취록을 공개하여 반박하고 있을 뿐인데, 이걸 공개했다고 하여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런 금액을 이야기했고 진지한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녹취록을 보면 너무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을 언급하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뭐 20억을 줄 수 있었네, 100억을 부를 걸 그랬네, 10억을 부를 걸 그랬네, 5억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이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하여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지는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에 변호사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황당하게도 이 학부모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계속하여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피해를 받았다.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글쎄요,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이 내용에 대하여 많은 국민분들이 큰 분개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1억 리베이트, 제가 1억 드릴게요 라고 말한 부분, 뒷거래로서 사기죄에 해당되어 쉽게 말해서 합의 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됐다라는 겁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뒷돈을 제한한 것 자체가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A군 부친의 제한이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해석인데 뒷돈을 받아들이는 변호사만 처벌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고 뒷돈을 제한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법률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돈을 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변호인 측에서 충분히 형사범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태를 부모가 이야기를 했다란 얘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A군의 부친 5억 합의금 녹취록 보도에 번질 벗어난 여론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본인들이 말한 돈 뜯어내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라는 것이 팩트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왜 쏟아지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부모 억울하다라고 반박이 나와서 댓글이 무려 1000개가 넘게 달렸는데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보면 학생이 부친되는 A씨, 손웅정 감독 측 변호사와 대화한 녹취 파일이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해당 파일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억대 합의금을 줬던 연예인들, 유명인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했다.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그러면서 뭐 다 손흥민 선수까지 껴있는 거 아니냐.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5억 원 가치도 안 되냐. 언론사든 축구협회든 아예 아카데미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언론을 막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돈이 아깝냐.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이적료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흥정 감독은 사과 의사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원칙을 벗어나는 합의금을 지불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었죠. 5억 원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이 부모 되는 A씨 측은 금액을 5억 원에서 2억, 2억에서 다시 1억 5천만 원까지 조정을 하는 이런 내용이 녹취 파일에 전부 다 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모 되는 A씨는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파렴치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말았다.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 따르면 이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손 아카데미 코치 2명과 변호사가 찾아왔을 때 처음 거론이 되었고 A씨는 손 감독 측이 처벌 불원서, 언론 비밀 보장, 축구협회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1,500에서 2천만 원을 제시했다. 바로 됐다고 웃으면서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봤으면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이런 조건을 달면서 합의를 하자는 거냐. 화가 나서 그럼 5억 주시던가요? 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해야 할까요? 5억 원을 받아주면 내가 1억 원을 줄게
라고 말을 한 손웅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 이 회유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자신도 변호사와 얘기를 했는데 20억이든 불러라라고 말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였죠? 이적료를 얘기하며 결국 손웅정 감독 측의 변호사에게도 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억 원을 주면서 이 합의를 하는 유명인들의 사례를 굳이 들면서 5억 원을 이야기하다가 3억 원으로 낮췄다가 3억까지는 해드릴 용의가 있다. 그 밑으로는 진짜 생각 없다. 대신 내가 5억 받으면 비밀리에 변호사님한테 1억 현금으로 줄게. 이거 아무리 부모가 억울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과 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손흥정 감독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비밀 보장을 요구하며 1,500, 2천만 원의 금액을 부른 것이 굉장히 분개했다라는 것이 이 학부모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오픈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반전 상황이 나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돈 요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 손흥정 감독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원했다면 금액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난 돈은 됐고 손흥정 감독이 와서 싹싹 빌지 않으면 난 이거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게 부모된 도리로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1,500만 원, 2천만 원 금액이 아깝다라는 거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유명한 감독한테 훈련을 보냈는데 맞고 돌아왔다? 화가 날 수 있죠.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손흥정 감독의 뭐 반성문을 쓰라든지 아니면 와서 제대로 된 사과를 머리 숙여 하라든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대중분들은 과연 손흥정 감독이 그 정도까지 잘못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축구 아카데미, 요소년 축구라고 하죠. 아마 저도 운동을 좀 해봐서 알지만 운동부였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폐해라고 할 수 있죠. 체벌이 있고 기합이 있고 선후배 간에 군기가 있고 그런데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이 했다라는 행동의 내용을 보면 멍이 들었다라고 하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물론 머리를 살짝 밀치는 것만으로도 요즘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축구 아카데미라던가 운동부인 아이들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축구나 운동시키는 부모들의 상당수는 아이가 활동량이 너무 많고 너무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운동을 시키는 경우도 꽤나 많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만 봐도 그렇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컨트롤하면서 교육하기란 말로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운동부 내에서는 규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손흥정 감독 역시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교육하는 스타일을 바꾸겠다. 물론 손흥정 감독이 100%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모가 부모된 입장으로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사과와 그 이후에 합의금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부모의 입장에선 철저하게 돈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100억에서 50억, 50억에서 20억, 20억에서 10억, 10억에서 5억, 5억에서 3억, 3억에서 1억 5천. 아니 이게 무슨 흥정하는 겁니까? 오죽했으면 제 앞선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아이를 담보로 흥정을 하는 것 같다. 돈 벌려고 장사질하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언론도 맞고 축구도 계속 할 수 있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그 돈이 아깝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요. 손흥정 감독이 자신의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는 사실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20억 안 부른 게 다행이다라고 했었던 손흥정 측의 녹취 공개에 학부모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여론몰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의견이 판이하게 나뉠 때는 둘 중에 한쪽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자, 쭉 한번 내려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녹취록이 공개되며 결국 엄청난 파장이 일게 되었다. 그러자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짜깁기 된 내용이라고 반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보니까 왜 반박에 나서게 됐을까요? 20억을 안 부른 게 다행이다라고 말을 했었던 이 대목 정말 짜깁기가 맞을까요?
A씨는요, 합의가 안 되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손 감독 측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가 결국 불발이 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 학부모 되는 A씨는요, 이거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다.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에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하고 협박을 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이다. 장난 섞인 대화를 임의로 편집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 측은요, 나는 장난 삼아서 20억 부를 걸 그랬다. 100억도 50억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장난 섞였던 대화에 불구하다. 이런 황당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JTBC와의 인터뷰 내용이 결국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쪽 학부모님들한테는 그야말로 손흥정 감독이 우상이고 신이어서 말 한마디를 물어보려면 쩔쩔매야 하는 수준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손흥정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말을 이 학부모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뭐뭐뭐야 똑바로 안 해? 우리 아이에게 막 화를 내면서 가슴을 밀치고 해서 너무 무서워했다, 울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손흥정 감독이 업계에서 우상이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하나 물어보려면 쩔쩔매야 한다라는 건데, 자, 보이십니까? 합의금 5억을 불렀어. 아니 이게 뭐 엄청난 중범죄야. 체대를 보내놓으면 아주 시급해서 대학교를 고소할 사람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학부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한테도 이메일로 저분 신상 공개 해달라, 유튜버들이 나서달라,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과연 이 학부모 되는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의 여론을 놓고 봤을 때 이거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주장했었던 금전적 요구가 장난 섞인 말에 불과했었다라는 이 황당한 궤변으로까지 보이는 이 핑계가 과연 대중분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손흥정 감독이 최근 알다시피 한 출판사와 함께 도서를 출간하면서 팬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최초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정 감독은 무언가 떳떳함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런 사인회 아마 취소했을 텐데 참 의외로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고 까면 깔수록 어떻습니까? 손흥정 감독 측보다는 수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학부모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녹취록이 공개되었음에도 거기에 정당한 증거 없이 불법 녹취다, 여론몰이다, 우리를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나는 장난으로 말을 했을 뿐이다, 짜집기 편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입장을 번복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인간들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요, 짜집기가 아니라 원본 영상을, 아니죠, 원본 녹취록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변호인 측에도 원본 녹취를 공개해라, 이렇게 정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아직까지도 중립기여를 넣고 있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분들이 제 앞선 영상을 통해서 저 학부모의 신상 공개를 해버려라, 아니 저렇게까지 고소를 할 정도면 확신에 차 있는 거 아니냐, 정말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 20억 부르라고 최소 5억이라고 외친 이 녹취록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야, 여기에도 깜짝 놀랄 비하인드, 결국 손흥민 선수의 친형까지 입을 열게 만든 이번 사태,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댓글 개수 보이십니까? 1100개가 넘고요. 이 1100개에서 정말 대부분들이 디스패치에서 이번 사건은 낱낱이 밝혔다, 이거 얼굴도 못 내밀고 다닐 것 같다,
이런 비판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유명세를 이용한 사기 범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던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번 디스패치가 공개한 내용을 보고서 대다수가 이거 중립 기업 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짧게 한번 살펴보면, 자, 피해아동 아버지가 이 굉장히 특이 상황이지 않냐. 연예인이 택시를 타서 택시 운전사 싸대기를 한 대 날렸다. 라고 해도 2, 3억씩 주고 합의를 하는데, 지금 뭐 5억씩 주고 막 합의를 하고 이런 판국에 중요한 건 합의를 하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돈 보상이지 않겠냐라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초 이 학부모들의 주장에서는 손흥정 씨 측에서 분명히 이번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라고 주장을 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부모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